큰 사건, 어제 터졌죠. 국민의당.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글쎄요, 이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런 이걸 만일 당시에 판세가 박빙이었다면은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바로 다음 그렇죠. 날인 5월 5일이었다고 이제 예.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예. 이게 국민의당 발표를 믿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민에게 대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게 예.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예. 이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예. 제가 당을 속였습니다. 국민도 속였습니다. 당에도 해를 끼쳤고 국민에게도 해를 끼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이 시켜서 지시를 해서 했다. 예. 당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했다고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 예. 케어해 주지 않고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유미 씨의 진술과 당에서 발표한 내용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 분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제보자의 것인 양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봤고 대표님도 제보 같은 거 보셨겠지만 네. 제보는 이 음성 변조가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보는 그냥 생목소리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게 제보죠. 예. 당사자나 당사자의 관계자가. 그런데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보가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되어 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음성 변조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리고 통상 제보라는 건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서 그냥 생목소리로 와요. 그걸 나중에 당이 보고 이게 근거가 있다, 믿을 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방송에 제공할 때 하는 거지 제보자가 스스로 음성 변조를 한 다음에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럼 제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가한 제보자도 없죠. 제보라는 건 굉장히 제보 당사자도 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를 들고 온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으니 처음 들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대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사안의 어떤 이제 폭발성에 비춰보자면은 대선 나흘 전에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했다면은 예. 이 정부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죠. 네. 그걸 실무자끼리 알아서 야 이거 한번 까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정당의 판이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역풍이 어마어마한데 예. 그거를 정치 지망생 총선 출마를 하고 예비 후보였다고 하니까 정치 지망생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결국은 영입된 정치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예, 영입 1호였죠. 인재 영입 1호. 그렇죠. 예. 30대 정치 지망생 두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옆에 전문가들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오랜 이제 당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선거를 오랫동안 지휘해본 이런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예,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길가 가다가 불발탄 하나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예. 알아서 그냥 터뜨리고 이러지는 않죠. 정당 내에 국민의당 내에도 대선을 몇 번이나 치러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청년
그 정치 지망생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당도. 근데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정도였으면 저는 뭐 최고위 선까지 보고는 됐다. 진위 여부를 누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뭐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팩트는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선거 과열되다 보면. 근데 침소봉대하거나. 그렇죠. 근데 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도 선거 나흘 전에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는 거죠.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당 밖에 누군가가 예. 뭐 5짜리 사실을 100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뭐 그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하는 경우 있어도 당 내에서 자체 제작한 원천 가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거 나가는 후보가 고등학교 중퇴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도 당선 무효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죄의 질로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정치권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인연도 깊고 캠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고 근데 자신이 이 일로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인준,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정치판이라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전문 영역이라 이런 온갖 폭력거리들, 폭발물들이 오는데 폭발물들을 오랫동안 다뤄본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네.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네.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좀 다른데 긴 인터뷰 할 때는 말씀드릴 기억이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앙 선대무대에 제가 참가를 안 했죠. 예,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 마지막 판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저는 조금 솔직히 미심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며칠 앞두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할 것 같으면은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야죠. 예.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그 반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다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국민의당에서 음성 파일이라고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라고 공개한 것은 제보자가 안 나오고 음성 변조한 채 나가고 네. 반면에 민주당에서 반박하면서 이제 송모 씨라는 지인이 이야기를 한 그거는 이제 그대로 그렇죠. 네. 보면서 법조인이시니까 우리 이상돈 저는 교수도 법학자시니까 법조인에게 앞서서 제가 정치 흐름을 쭉 봐온 사람으로서 예. 선거 여러 번 직접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좀 미심쩍었습니다. 네. 미심쩍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네. 도대체 이 사실을 누구까지 알았던 것이냐. 정말로 당원인 이유미 씨하고 최고위원인 이준서 씨란 사람, 이 두 사람만의 작품이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안 대표께서, 그래서 제가 그 당에 입당하고 가니까 이미 최고위원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요새 전문표 공략한다고 경력도 일천하고 그렇다고 선거 시의원이나 한 사람도 아니고 이게 예.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후에 최고위원이니 비대위원이니 그 타이틀은 거창하지만은 예. 그 사람이 당에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함은 최고위원이지만 네.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안철수 대표가 처음 창당 때부터 데려온 사람 아닙니까?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유미라는 이 문제의 인물도 예. 그 재진 캠프 때부터 말하자면 안철수 일종의
팬 중에서 좀 금년의 팬이니까 뭐 광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선대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들이 뭐 실제적으로 선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뭐 또 그건 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라는 사람이 잠깐 이준서 본인은 현재 좀 부인하고 있죠. 자기도 속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공면선거단장인가요? 이용주 의원 그다음에 김아무개 그 부단장 예. 그 사람 다 검사 출신이죠. 예. 네, 그 뭐 이용주 사람들한테 김경진 두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경진 의원 말고 말고 지역위원장에 예. 네, 있습니다. 부단장. 그 검사 출신입니다. 드물게 있는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죠. 우리 그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들이 이거 진실하다고 믿고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 과정에 너무 허술했다. 어떻게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스크린도 못하고 바로 그 부분인데 잠깐만요. 그 부분이 예. 아픈 이상돈 부분입니다. 의원님.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준서라는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인물하고 광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극렬 팬이 만들어낸 작품이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준서 씨는 그나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이 만들어낸 조작에 공당이 다 흔들릴 수 있는가? 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이 뭐 좀 부끄럽고 좀 한심한 일이죠. 뭐 그걸 스크린 못하고 예. 또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김대엽 정도 수준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김대엽 조작 사건 정도. 조작 사건 정도의 또 이제 선거 투표일 5일 앞두고. 예. 일종의 대선 공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조작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뭐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뭐 이거 잘 100% 사실로 확인한 데는 가지고서 이걸 뭐 문제를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예. 그런 것이 이제 좀 의사결정에서 조금 위로 올라갈 수가 다 걸러지죠. 그러니까요. 걸러져야 네. 되는 건데 이게 그럼 당이 이게 정말 그냥 시스템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어떻게 네. 하나도 안 걸러지고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만든 그 부분이 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한심한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이별기라도 할 게 없는 거고 또 이제 이 정도 심각성 같으면은 그 위에서 그 이제 이용주 의원 위에는 뭐 선대위원회 있지만은 이게 또 하나는 아마 선거 막판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그렇게 그 위원회가 선대위원회에서 회의 같은 거로 이걸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사전에 아마 스크린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거 막바지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크린 제대로 못했다. 한심하다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심하고 창피하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근데 청취자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이거 일종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청취자들이 이유미 씨가 지인에게 어제 긴급체포 되기 전에 지인에게 보냈다는 혹은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카톡을 보면 당에서 기획을 지시해놓고 지금 나로 뒤집어 씌우려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카톡을 보내고 지금 긴급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는 이유미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상층부 그만이죠. 더 위에 뭐 선대위원회 본부장 거기하고 연락이 있었던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준서라는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유미 씨한테 이 조작을 설득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뭐 제가 이건 추정입니다만 짐작컨대 그 설마니 뭐 이용주 의원이나 그 위에 우리 뭐 선대 위원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알고서 그럴 예. 일은 없는데 예,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미 파급을 막지 씨한테 못한 것에 대해서 이별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미 씨가 마지막에 조작을 합니다만 이유미 씨한테 이준서라는 사람이 지시하면서 이거 뭐 당에서 이렇게 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당에서 기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 지금 이 가능성을 제기하신 거예요. 잘 모르죠. 이준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냥 그걸 자. 떠나서 그 위에서 이걸 스크린 못한 건 정말 창피하고 이별까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꼬리 자르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 대선의 주인공은 안철수 당시 후보였고 이분이 영입한 인사들입니다. 안철수 책임론 나옵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이런 의혹까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알고 그럴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본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자신이 데려온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책임. 이거 어떻게 그럼 뭐 사과를 하셔야 되는 어떻게 책임? 그건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본인께서도 생각이 있겠죠. 본인께서 뭔가 책임을 이걸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실 것이다. 할 것이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시 대표였던 박지원 대표라든지 이용주 의원 여기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저랑도 인터뷰하셨거든요.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분들도 지금 참 굉장히 난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걸 자신들이 보다 확실하게 검증 못하는 책임이 있죠. 기자도 기사 쓸 때 최대한 검증하고 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당이? 그럼 제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일단은 말이죠. 검찰 수사 기다리고 최대한 협조해서 투명하게 밝히는 길이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찹찹함이 묻어나네요. 이상돈 의원 오늘 이 말에서.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인터뷰 기회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정치 지망생 두 사람이 혹은 한 사람이 이거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했다는 거. 그렇죠. 이거는 그 옆에 전문가들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오랜 이제 당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고 선거를 오랫동안 해본 지휘해본 이런 폭발물을 오래 다뤄본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냥 길가 가다가 불발탄 하나 주워 왔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그냥 터뜨리고 이러지는 않죠. 정당 내 국민의당 내에도 대선을 몇 번이나 치러본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청년 정치 지망생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정당도. 근데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정도였으면 저는 최고위 선까지 보고는 됐다. 진위 여부를 누구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주 질이 안 좋은 사건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팩트는 명백한데 여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일은 왕왕 있습니다. 선거 과열되다 보면. 근데 공대하거나. 그렇죠. 근데 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도 선거 나흘 전에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죠.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없는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당 밖에 누군가가 5짜리 사실을 100인 것처럼 과장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당이 큰 사건 어제 터졌죠. 국민의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글쎄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런 이걸 만일 당시에 판세가 박빙이었다면은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날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5월 5일이었다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상한 점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게 국민의당 발표를 믿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민에게 대사과 성명 발표하듯이 얘기하는 게 네.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발표가 사실이라면 네. 그 이유미 씨가 나와가지고 네. 제가 당을 속였습니다. 국민도 속였습니다. 당에도 해를 끼쳤고 국민에게도 해를 끼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분은 당이 시켜서 지시를 해서 했다. 네. 당의 누군가가 지시해서 했다고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 예. 케어해 주지 않고 있다. 그 기자회견을 주선하거나 혹은 묵인하거나 그걸 써먹거나 하는 경우 있어도 당 내에서 자체 제작한 원천 가짜는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 선거 나가는 후보가 고등학교 중퇴인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써도 당선 무효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이건 죄의 질로 보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아무리 이분이 정치 지망생이었다 하더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 정치권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사제지간으로 이연도 깊고 캠프에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정치 지망생이었고 근데 자신이 이 일로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 잘못되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의 인준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네. 정치판이라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전문 영역이라 이런 온갖 폭력거리들 폭발물들이 오는데 폭발물들을 오랫동안 다뤄본 분들이 그 안에 계신데 네. 지금 나온 보도 정도로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상황이다. 이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못 물을 정도 상황이네요. 이 의원님도 정말 모르셨어요? 저는요 지난번 대선 때는 나중에 당이 보고 이게 근거가 있다, 믿을 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하거나 방송에 제공할 때 하는 거지. 제보자가 스스로 음성 변조를 한 다음에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럼 제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한가한 제보자도 없죠. 제보라는 건 굉장히 제보 당사자도 떨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제보를 들고 온 그 당사자의 목소리가 거기 들어있으니 처음 들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 대목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그 사안의 어떤 이제 폭발성에 비춰보자면은 대선 나흘 전에 이런 제보가 있었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을 신뢰했다면은 이 정부는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이죠. 그걸 실무자끼리 알아서 야 이거 한번 까자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거 정당의 판이 구조상. 뒤집어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역풍이 어마어마한데 예. 그거를 뭐 그 정치 지망생 그 총선 출마를 하고 예비 후였다고 하니까 정치 지망생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분도 결국은 영입된 정치 지망생이거든요. 그렇죠. 청년. 예, 영입 1호였죠. 인재 영입 1호. 그렇죠. 예. 30대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유미 씨의 그 진술과 당에서 발표한 내용 어느 것이 사실인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유미 씨 본인과 동생 분이 그 상황을 가지고 연기를 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제보자의 것인 양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아왔고 대표님도 제보 같은 거 보셨겠지만 예. 제보는 이 음성 변조가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보는 그냥 생목소리로 오는 겁니다. 네. 그게 제보죠. 예. 당사자나 뭐 당사자의 관계자가. 그런데 음성 변조가 되지 않은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그럼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를 알아야죠.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검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제보가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되어 왔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음성 변조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리고 통상 제보라는 건 당사자나 당사자 가까운 사람이 주는 거라서 그냥 생목소리로 와요. 그걸